안녕하십니까? 궁금해요 우티처입니다. 분수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꼭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가분수와 대분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분수와 대분수를 서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 공부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4학년부터 배우게 되는 연산입니다. 3학년 때까지는 뭐냐면 분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4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연산에서 분수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워야 되는데, 그죠? 이 곱셈, 나눗셈은 9학년에서 하고 덧셈, 뺄셈을 배우게 되는데 4학년에서는 자, 이거 잘 보세요. 분수의 덧셈, 뺄셈인데 자, 분수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분수에서 기준. 자,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네, 분수의 기준은 분모였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는 특정한 경우, 특이한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이 기준이 같은 경우입니다.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 그러면요. 뭐 4분의 3과 4분의 2? 뭐가 같습니까? 기준이 같다. 기준이 같으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럼 전체 4등분 중에 3개하고 2개를 더하니까 4분의 5. 가분수구나. 이 친구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되겠다. 어떻게 됩니까? 5 나누기 4면 몫은 1이고 나머지가 1이다. 그지?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자연수 부분. 그 다음 분모는 안 바뀌니까 그대로 몫이 어떻게 됩니까? 1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건데요? 4학년에서는 이런 경우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수의 덧셈 뺄셈에서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분모 같은 경우가 있으면 좋겠지만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 뺄셈이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5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5학년 때. 5학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또 분수에 대해서 또 힘들어하게 되겠죠. 4학년 때 분수가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 분모 같은 분수의 덧셈 뺄셈은 너무 쉽습니다. 그냥 더하기 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이 진가대만 이해하고 분수의 덧셈을 그냥 하면 이것처럼 그냥 그대로 대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대주면 끝입니다. 근데 포인트는 요거죠. 분모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다르단 말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다른 친구들을 같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왜? 분수의 기준은 분모이기 때문에 분모가 같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5학년 때 이 과정을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했던 9학년들 잘 들어보세요. 힘들어하는 5학년, 6학년들 중에서 뭐 약수와 배수,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뭐 나중에 통분도 배우게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배울 때 왜 배우는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배웠는지? 네, 오늘 강의는 5학년들 이상에서 시청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상여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연계해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은 이런 걸 배웁니까? 그래서 약수와 배수를 배우니까 최소공약, 최소공배수, 최대공약수 이런 걸 배우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나오니까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이 분모가 다른 분수를 뭐 해주기 위해서 분모가 같은 분수에 덧셈 뺄셈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중간 과정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 뺄셈을 공부했던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분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게 연산에서, 그리고 소수, 그 다음에 자연수. 이게 끝이라 그랬잖아. 그죠? 초등에서 연산의 끝은 이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수의 덧셈은, 분수의 기준은 분모다. 그래서 분모가 같거나 또는 분모가 다를 때 다른 분수의 뭐 덧셈, 뺄셈 이것을 공부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분모가 다른 분수를 같은 분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양념이 필요하다 그죠? 그 양념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약수와 배수, 약수와 배수 여기에 또 나오는 게 그죠?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최. 그 다음에 뭐 통분을 하게 되겠죠? 분모를 같게 만들어. 통분이란 말은 분모를 같이 통일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분이란 말은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 준다. 그래서 이런 걸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은 왜 이걸 배우는지를 이해를 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근데 수학이 좀 어렵거나 수학이 아직까지 책의 흐름을 모르는 분들은 왜 하는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냥 어려운 겁니다. 이거 너무 어려워 하기 싫어 하면서 그러다 갑자기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 뺄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멘붕이 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큰 흐름을 좀 잡아주시면 여러분들이 분수를 접할 때 훨씬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쉬운 걸 그냥 예를 들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쉽게 지금 뭐가 다르다? 분모가 다르다. 그러면 고학년 4학년까지는 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고학년이 됐게 되면 자, 두 개가 더 이상 되지 않으니까 그죠? 여기다가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자, 이거는 또 뭐냐면 분모 분자에 이거 정말 많이 나오죠? 분모 분자에 0이 아닌 똑같은 수를 이건 꼭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상관이 없다. 제가 우리 반 친구들에게 맡게 되면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5학년 때 되면 이 부분은 반드시 계속 곱씹어서 계속 얘기 드립니다. 왜냐? 정말 자유자재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왜냐? 조금만 더 설명드릴까요? 예. 우리가 1분의 1, 1이죠. 2분의 2, 2죠. 3분의 3, 1이죠. 4분의 3, 4분의 4 똑같습니다. 1억분의 1억도 다 1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1이 엄청난 활용이 됩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4분의 4죠, 사실. 4분의 4는 뭡니까? 1. 어떤 수에다 1을 곱하더라도 항상 1이잖아. 그죠? 자, 이건 뭡니까? 3분의 3입니다. 3분의 3은 뭐예요? 역시 1입니다. 모든 수에다가 1을 곱해도 원래 그 자기가 되듯이 이 1의 활용법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런 걸 활용을 잘 하신다면 수학이
한결 쉽게 되고 좀 더 쉽게 이 분수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들 다음에 티처가 조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분수 뭐 때문에 하는데? 라고 했을 때 사칙분석 어떻게 하는데? 특히 4학년 조금 이해됐다. 5학년 초반에 멘붕 오지 말고 요거 하려고 하는구나. 분모가 다른 분수에 덧셈 뺄셈 하려고 이걸 하는구나. 그럼 이걸 잘하게 되면 당연히 이 곱셈, 나눗셈 사실은 더 쉽습니다. 분수의 이 부분을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되면 계산할 때 좀 더 쉽게 이해될 거고요. 그 다음 지금 시간은 전체 흐름을 잡는 시간이라서 좀 디테일하고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왜 하는지 그 뼈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티처가 이렇게 먼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시죠. 분수 이제 덧셈, 뺄셈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곱셈, 나눗셈은 사실은 더 쉽습니다. 왜냐,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분자, 분모 분자에 0이 아닌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상관이 없다. 왜? 걔들은 똑같은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티처는 걔를 뭐라고 하냐면 1의 매직, 1의 마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1에 대해서 활용을 자유자재로 하시면 이 곱셈 나눗셈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때는 더 쉬운 게 뭐냐면 0이 아닌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된다 했잖아요. 그죠? 자, 4분의 1을 이때 배우는 게 약분이라는 매직입니다. 약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쉽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수를 나눕니다. 그죠? 2 나누기 2죠? 나누기 2죠? 자, 처음에 배울 때는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안 하잖아. 그죠? 뭡니까? 2 나누기는 1이죠. 4 나누기는 2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1, 2 바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이런 약분을 배우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간단한 문제를 할까요? 그냥 4분의 3 곱하기 8분의 7? 예. 일단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습니다.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서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걸 변신시키면 이렇게 똑같습니다. 4 곱하기 8, 3 곱하기 7 끝이에요. 자, 여기서 약분되는 게 있는가 먼저 살펴보고 없으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48, 32, 37, 21 끝입니다. 더 이상 여기서 그러니까 앞에 약수와 배수를 하면서 또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이 약분할 때 좀 더 쓰시면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부분이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그냥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다른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자꾸 4가 나오네요. 4분의 3 곱하기 9분의 5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했을 때 지금 보니까 3하고 9 약분된다. 그죠? 3 더 이상 되는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3, 4, 12, 1 곱하기 5는 5 끝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문제 예를 들면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이네요. 자, 대분수가 나오더라도 쉽게 할 수 있겠죠. 대분수도 티처가 얘기했죠. 더하기가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얘를 대분수를 가분수로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곱하고 더하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4, 1은 4 더하기 3.
7입니다. 분모는 안 바뀝니다. 곱하기 5분의 4. 오, 땡큐. 약분됐다, 그죠? 그러면 5분의 1 곱하기 5, 5. 1 곱하기 7은 7. 얘를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고치면 끝이다, 그죠? 이렇게 나누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누기 잘 안 되신 분은 위에다가 나누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할 수 있어요. 나누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4분의 3 나누기 3분의 2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나누기는 좀 자세한 거는 다음에 설명드리더라도 그냥 이런 거밖에 없어요. 보시기만 보세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자 분모를 서로 뒤집어 주시면 끝입니다. 3분의 2니까 어떻게 된다고? 뒤집어 주니까 2분의 3. 예.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끝이에요. 더 이상 안 된다, 그죠? 약분할 게 없다. 2 곱하기 4는 8, 3, 3은 9. 오, 하니까 1과 8분의 1. 그 다음에 대분수를 고치든 아무 상관없으면 대분수면 가분수로 바꿔주면 되니까요. 6분의 7 나누기 좋아하는 숫자 없어요. 4분의 3 했습니다. 4분의 3을 했으면 6분의 7에다가 곱하기 분자 분모 바꾸기만 끝입니다. 3분의 4 뒤집어졌죠? 약분하고 여기 약분된다. 3, 2가 되겠다, 그죠? 2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러면 3, 3은 9, 2, 7, 14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5, 1과 9분의 5 곱하고 더하고 생각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학년 동안 1학년부터 6학년 동안 그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분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양념, 아까 얘기했던 그 약수와 배수라든지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그 다음에 통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약분하는 방법, 이런 양념적인 것들, 이런 양념적인 것을 좀 공부하시고 하면 이 분수 정복할 수 있습니다. 꼭 6학년이신 분이 6학년이라면 꼭 반드시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꼭 알고 넘어가셔야지 올라가더라도 어렵지 않게 적응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꼭 분수 정복하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소수의 연산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구독을 누르시고 다음 영상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요? 우티차였습니다.